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6월 12일 일요일입니다. 전일 마감되었던 미국 시장 동향 잠깐 살펴보고요. 또 이번 주 6월 13일 월요일부터 6월 17일 금요일까지 한 주 동안의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인사를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했지만 이번 주말에 아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마음이 좀 편치만은 않을 것 같아요. 이유는 주말에 미국 시장이 또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무려 3.5%대 하락을 했고 S&P 500 지수 2.9%, 다우존스 2.7%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언급을 여러 차례 드렸었는데요.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을 상회한 전년 대비 8.6%를 기록하면서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또 우려감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좀 우려가 되니까 이번 주에 6월 FOMC 회의가 있는데요. 6월 FOMC 회의에서 0.75%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 그런 분석 등이 제기되면서 시장의 낙폭이 상당히 컸었고 대부분의 업종 큰 폭의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생각해 볼 점은요.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원인은 유가의 상승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도 이제 기름값이 많이 올라서 유가가 많이 올라서 리터당 2,000원을 거의 상회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유가의 상승이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본다면 우리가 또 원인을 모두가 알고 있고 다른 원인은 많지 않다. 그렇게 봤을 때는 저는 이번 주에 있을 FOMC 회의에서 0.5% 정도 금리를 인상하면서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은 감내할 만하다. 그런 좀 코멘트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좀 정점은 지나지 않았나. 그런 코멘트가 나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이번 주에 정말 좀 많이 두려워들 하시고 저는 분명 내일 개인 투자자들이 좀 투매를 하는 투자자들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계속 빠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다가는 어디까지 빠질지 모른다. 또 이러다가는 완전히 추세가 붕괴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 지난 5월 달에 저점 라인 얼마 남지 않았고요. 다우존스도 마찬가지겠죠. 5월 달에 저점 라인 거의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전저점이 지지되지 못할 경우에는 이게 하락 추세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남들보다 먼저 팔자. 일단은 지금은 피하고 보자. 이런 생각으로 월요일날 오전장에 좀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오히려 월요일날 주말에 쉬었다가 월요일날 회사 출근하면 대부분 바쁘잖아요. 그래서 월요일날은 좀 본업에 충실을 하면서 시장의 상황을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리고 또 저점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시 후에는 제가 좀 종목들 지금의 어려운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의 계좌에 반드시 있어야 될 한 5종목 정도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포트폴리오에 없다면 편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지금은요. 주식 비중을 그냥 이제는 좀 정말 100%까지 채워도 괜찮을 것 같아요. 미수 당연히 안 될 거고요. 신용 당연히 안 됩니다. 그렇지만 본인의 현금이라면은 이 정도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100% 채워나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또 6월 이제 6월 말이에요. 그럼 6월 말이면은 또 반기 배당을 주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특히 금융 지주사들 같은 경우에는 반기 6월 말에 가지고 있어도 배당을 줘요. 그래서 그런 배당과 관련된 생각도 있다면은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이 여유 자금이라면은 금융주 쪽에 매수를 해서 기다리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앞서서도 언급드렸던 미국 연준의 FOMC 회의입니다. 6월 15일과 16일로 예정이 되어 있고 일단 지금 미국 시장의 하락 원인 자체가 FOMC 회의에서 0.5%가 아니라 0.75%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는 그런 분석이 제기되면서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 주목을 해서 살펴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시장의 예상은 0.5% 정도 인상일 것이고요. 또 그러면서 미국의 연준 위원들도 미국 시장의 하락을 원치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하락이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는 그런 코멘트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예상으로는 6월, 7월 각각 0.5% 정도 금리 인상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런 부분들은 또 이미 다 우리가 알려져 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6월 15일 수요일에 미국의 5월 소매 판매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제가 성장을 하고 있나 그렇지 못하나 침체에 빠지고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소매 판매가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미국의 5월 소매 판매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월스트리트 저널 예상치는요. 5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2% 정도 늘었을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월에는 한 0.9% 정도 증가했었는데 그에 비했을 때는 부진한 수준이긴 하지만 어쨌든 소매 판매가 좋아지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시장은 결국 바닥을 다지면서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에서는 한국은행이 이제 5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공개가 있고요. 또 6월 중순에 한국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하반기 정책 방향에 대해서 물론 이제 또 정권도 교체되고 하기 때문에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신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 발표하는 경제정책 방향이라는 점에서 5년간의 경제 정책에 대한 청사진 같은 게 좀 제시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고 특히 법인세 최고 세율에 대해서 인하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좀 과세 관련된 부분, 과세 표준 구간을 단순화한다던가 이런 개편에 대한 부분이 나올 거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도 좀 아마 부정적인 얘기들은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업들이 법인세를 인하하고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또 국내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니까요. 지금 시장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6월달, 7월달은 추가적으로 이제는 좀 저점을 딛고 반등하는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서 종목들 좀 말씀드렸는데요. 금융지주사, KB금융 같은 경우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 사실 6월달 계속적으로 지금 5월달, 6월달 62,000원대를 벽으로 두고 막히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의 55,000원대도 상당히 좀 큰 폭의 박스권 하단인 것 같고요. 3월의 저점 라인이 한 54,000원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라인에서는 좀 충분히 메리트가 있지 않나. 그래서 만약에 지금 기본 물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다 하더라도 기본 물량은 금리 인상 시기에는 좀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시고 단기적 관점에서 밀릴 때 매수를 해서 6만원대가 넘어가면 10% 이상 수익이 나면 차익 실현하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한다면은 상당히 좀 안정적인 전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여유 자금에 한해서 만약에 물리면 정말 이런 기업들은 배당을 받으면서 장기 투자를 하면 됩니다. 은행의 순이익은 정말 계속 좋아지고 있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기업 중에 하나가 KB금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현대해상 같은 기업들도 보고 싶어요. 금융지주사 그리고 손해보험 쪽을 좀 주목을 해서 보는데 현대해상 보면은 정말 특이한 게요. 외국인들이 4월 달부터 어마어마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데 시세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만약에 기환을 한다. 그렇게 봤을 때는 현대해상은 충분히 34,200원대의 정고점을 돌파하고 한 4만원 정도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대해상 반드시 조정기에 이용해서 포트폴리오에 좀 편입을 하는 전략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이해가 안 가는 종목 중에 하나가 SK 하이닉스예요. 정말 절대 저평가 기업입니다. 기업의 실적, 컨센서스를 살펴보면요. 너무나 싸요.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가 17,000원, 18,000원이 나오는 기업인데 주가가 10만원대 초반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만약에 앞자리가 9만원대가 온다거나 그러면은 사서 기다리는 전략으로 취한다면은 충분히 12만원대, 20만원 20% 정도까지는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제가 계속 밀고 있는 자동차 관련한 기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계속 양봉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10만원 정도까지 중장기 투자한다면은 충분히 반드시 포트폴리오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할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리자면 HMM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물동량과 관련된 부분 향후에 긍정적 관점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HMM까지도 좀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담아야 될 5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